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벤치 쉬운 주식의 다벤치입니다. 자, 현재 2020년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4시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좀 주말 잘 쉬고 계신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는 제가 저희 고객 회원님들께도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을 다 마감하고 나서는 참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일단 2차 코로나에 대한 2차 유행, 그러니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가장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대규모 재정 정책, 양적 완화를 질적, 양적 완화라고 하여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적이면서도 질적 완화 하여튼 다 포함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회사채, 기업에 대한 회사채까지도 그리고 또 그 우량 채권이 아닌 일종의 이제 정크 본드죠. 그 채권까지도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가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지만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금요일 날에는 또 미국 시장이 조정을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몰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낙폭이 좀 컸습니다.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좀 이거 롤러코스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를 다 달았어요. 아래 꼬리를 다 달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돌아서는 이번 주에서는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19일 날 마감이 됐고, 일단 어찌되었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2차 재확산. 지금 계속 이제 미국도 그렇고 락다운을 지금 이제 하지 않고 봉쇄 조치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갈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이로 인해서 모든 일 자체가 모든 게 다 락다운이 되는 게 가장 컸거든요. 일단은 이 락다운이 되면은 일단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락다운을 풀고 나니까 좀 이제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줬는데, 다시 또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거 다시 또 락다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우려감이 시장이 오히려 더 팽배하게 커져 있는 거죠. 이렇게 팽배하게 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여러 이제 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저도 이제 보고 제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고인데, 미국은 락다운을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락다운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 락다운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계속 지금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폭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 자체 내에서는 그런 어떤 폭동이나 어떤 이 대규모 집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걸 일종의 폭도라고 얘기까지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유혈로 진압을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흑인 어떤 그 사망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였죠.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LA 폭동 사건, 로드니 킹이죠.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LA 한인 상가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도 계속 흑인 인권, 그러니까 유색 인종 인권에 대한 차별은 미국에서 계속 종종 빈번히 발생되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게 부각된 이유는 뭐냐면, 물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흑인이 사망한, 그건 가장 큽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전 지역으로 막 퍼질 정도의 상당히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을 갖고 있는데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죠.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나와요. 이제 일단 시위 진압으로 시위 현장으로 나오죠. 나오게 되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기가 됐고, 그런데 경찰이 공권력이 그거를 억압하고 진압을 하다 보니까,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락다운과 소규모의 락다운에 대한 어떤 흐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이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유혈 사태라든가 아니면 과잉 진압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더라도 락다운은 안 할 겁니다. 락다운은 안 할 거고 봉쇄 해제는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치료제, 이걸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죽었다, 완치율이 높다, 효과가 좋다,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충제도 나오고요. 염증 치료제 같은 것도 나오고,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봤다, 안 봤다, 별 얘기 나옵니다. 모더나 얘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많이 큽니다만, 물론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제, 백신은 없다라는 거죠. 기대감입니다, 지금. 그리고 바이오 쪽에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신은요,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백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저희 회원님들께도 백신은 이제 물론 계속 뉴스는 나올 겁니다만, 확실한 결정적인 어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차라리 그 사이에 치료제가 오히려 낫다. 치료제. 타미플루 아시죠? 그 치료제입니다. 백신이 아닙니다. 독감 백신 맞는 거, 4가, 3가, 그건 백신이지만, 그걸 맞아도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은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독감. 그리고,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는. 이거는 일종의 감기입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바이러스예요. 일명 우리들이 그냥 흔히 겪는 감기인데, 이게 새로운 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마지막에 인간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징후가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겨울에 그걸 겪다 보니까 사람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망자가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한 초기에는 공포감으로 작용을 했고, 미국도 일단 한동안 락다운을 시켜놨지만 더 이상 락다운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요, 이거는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는 걸 떠나서 이렇게 지금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서서히 봉쇄를 푼 거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경계심을 계속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예전에 초기에 그 상태로 가기가 힘든 겁니다. 왜? 이게 시민들이 그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은 상당히 먼 얘기고, 일단 치료제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치료제도 상당히 신중해야죠. 왜냐면 인체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부작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고 대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유행병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로 인해서 봉쇄를 할 수가 없고 락다운을 할 수 없다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다시 또 재확산이 되면,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나마 이 사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는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이게 추워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에서 보면 사망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확진자에 대한 얘기만 좀 뭐 하루에 몇만 명 막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망자 얘기는 안 나오죠. 예전에 이탈리아, 이란에서 막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확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추워지면 그때는 확진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망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진단키트 시장입니다. 자, 진단 시장이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 상당히 이슈를 받았어요. 관심을 받았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소강 상태로 갔습니다. 왜냐?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보다는 치료제나 백신, 여기에 대한 게 방점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자로 치료제나 관련주나 백신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진단키트를 다시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앞전에 얘기했듯이 봉쇄를 풀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로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그냥 뭐 풀어지든지, 아니면 최소 못해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만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풀어도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람이 나가서 먹고 또 일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소비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구별을 해야겠죠. 구분을 해야죠. 무슨 구분이냐? 이 사람이 확진이 있는 건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지 아닌지. 자,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진단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게 진단키트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냐? 자,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보시면서 제 말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2020년 6월 19일이죠. 지난 금요일이죠. 자, 휴메딕스가 15분에서 20분 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진단키트 공급에 나선다라는 뉴스입니다. 진단키트 업체인 바이오노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바이오노트가 생산하는 항원 진단키트에 대한 해외 공동 판매 권한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뭐 RT, PCR 방식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어찌됐건 진단키트입니다. 코로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15분에서 20분 냅니다. 그전에는 몇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초기. 그리고 또 이게 RT-PCR 방식 같은 경우는 더 걸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높지만 그게 확진에 대한 결과를 알려면, 이게 확진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휴메딕스가 15분에서 20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를 공급했다. 그러니까 일단 개발은 했어요. 이제 공급에 나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식당이든 요즘 보시면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물론 식당은 좀 그나마 나아요, 요즘은. 자, 그런데 그 외에 뭐라고 가장 특정적으로 하면은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있죠. 거긴 지금 완전히 거의 도산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땀이 나잖아요. 이거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예. 뭐 요즘 그 TV에서 나오는 그 뭐 사장님기는 뭐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헬스클럽 사장 예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도산 직전입니다. 그런 업종이 많아요. 왜? 밀폐된 공간이고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더 가까워지거든요. 밀접하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인 상태에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면은 더군다나 기업도 그렇습니다. 직장. 예. 이거는 뭐 직장 사무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언택트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고 예, 과도기라기보다는 초기 단계입니다. 예. 대부분은 나가서 이제 사무실 가서 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잖아요. 얘기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그것도 이제 식당 가서 또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는 못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제 이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식당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뭐 열만 체크하지만 이거 아시다시피 이게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 열이 안 나도 그 잠복기였다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물 한 잔 마실게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휴메딕스가 개발한 요런 키트가 나온다면 오고 나서 들어오면은 자 하고 일단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예, 15분에서 20분 정도야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계속 단축시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많아지겠죠? 이거 못할까요? 이거 하죠. 사무실에서도 이걸 반면히 기업에서도 이런 걸 원할 겁니다. 와서 하고 만약에 확진이 됐다면 가라.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연히 그건 이후 부분입니다. 뭐 불이익을 주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쉬어. 아니면 따로 격리를 하든지. 뭔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이든 또 식당이든 또 다른 어떤 업체든 자영업이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진단키트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 첫넷도 코로나19 신속 항체 진단키트를 출시했다는 거죠. 10분 이내에. 여기는 체열로 되어 있는데 뭐 체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다른 걸로 해야겠죠. 지금 이런 게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예.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체열이라고 해도 막 피를 막 엄청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콕 찔러서 예. 작은 방울 하나만 탁 찍으면은 나오는 거죠. 예. 그 정도는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습니다. 예. 두려움 없고요. 이게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녹십자 MS나 셀트리온도 이제 진단키트 수출 본격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게 뉴스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가려져 있어요. 왜? 지금은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은 바로 이게 신속이에요. 예, 신속입니다. 신속.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기업들 나오죠. 휴메딕스, 첫넷, 예, 뭐 녹십자, MS, 셀트리온은 워낙에 이제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CTC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진단키트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업무제요. 예, 같이 예, 투자한 회사라든가 공동 투자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당연히 매출이 발생되는 거니까 기업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젠, 예, 시젠 요거는 이제 뭐 그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예, 우려죠. 왜냐면 이게
미래에셋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블로그 한 건데 제가 지금 그때 봤던 리포트를 다시 한번 뭐 어떤 사람이 했던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젠은 한번 보면은 지금 주가가 주가가 지금 한번 갔다가 여기 고점 찍고 다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만 관심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시젠도 다시 봐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진단키트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 수출용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왔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걸리면 무조건 다 걸리면은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다 싶으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검사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다운돼야겠죠.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가가 정해져 나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지금 공급하는 걸로 다들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MS 시장 마켓쉐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많이 시젠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젠은요 상당히 정말로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시장에 이거 말고도 멀티플렉스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진단 키트로요. 키트 시장인데 시젠의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거는 그 전에 유럽에서 다 인정받았던 겁니다.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젠은 지금은 뭐냐면 얘네들이 하는 게 MS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 시젠은 대장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젠의 주가가 이렇게 되니까 웬만한 종목들 다 흘러내리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휴메딕스라든가 이건 이제 다른 이 휴메딕스는 원래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메디톡스 요번에 메디톡스가 나온 거 아시죠? 보톡스인가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톡스 제품의 허가 취소 그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또 휴메딕스가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앞전에 뉴스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을 그 키트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첫랩도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죠 뉴스 코로나19 신속 항체 진단 키트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치료제와 백신 때문에 거기다 지금 대북 리스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CTC 바이오도 그렇죠. CTC 바이오도 에콰도르에 18억 원 공급 하겠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18억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기업으로 따지면. 하지만 이게 시작이죠. 왜냐 남미 시장이 남미 쪽이 지금 엄청 나거든요. 코로나 이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금 한국에 많아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CTC 바이오, 첫랩, 휴마시스도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상한가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키트가 아니고 원래는 백신 그리고 셀트리온과 협업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큽니다. 그 셀트리온과 협업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이벤트죠. 왜냐면 그 셀트리온은 이제 큰 기업이니까 그 큰 기업에서 휴마시스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녹십자 MS도 그렇고요. 나노엔텍도 진단 키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되냐 관련주들을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키트가 진단 키트가 의료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기업체나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19는 팬데믹이니까. 예, WHO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럼 이거를 두려워서 계속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생활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뭐 일상적인 체크, 뭐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 체크하듯이, 혈압 환자들이 혈압 체크하듯이 일단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손 소독하고 청결하면서 그걸 유지하고 어디를 갈 때든지 다. 아마 버스에서도 그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스는 일단 마스크 쓰라고 하죠, 요즘. 근데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버스 안에서만큼은, 그건 뭐 10분 이내에 한다고 해도 그 버스 타고 빨리 내려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책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당이라든가 회사나 그런 데 갈 때는 앞에서 진단하는 거죠. 10분 정도면 되잖아요. 예, 잠깐 쉬었다가 진단해가지고 확진 아니다. 오케이. 확진이다. 오늘 쉬세요. 집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치료받고, 이제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신은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정말로 큰 기대감이고요. 멀고 큰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치료제입니다. 예. 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많이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진단키트. 이 진단키트 시장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쭉 이어집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쭉 이어진다고 해서 계속 뭐 이 종목을, 요 테마 관련된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장주를 들고 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 장세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매매를 원하시니까 길게 들고 가는 거는, 아니 뭔가 보는 어떤 안목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죠. 시장 보는 눈. 근데 막연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종목을 사셨냐 이거죠. 투자를 하셔서 어떤 결과를 보고 계시냐 이거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깡이 있냐 이거죠. 요즘 깡이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깡, 1일 1깡. 그런 정도 깡이 없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안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좀 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그리고 그 외의 테마주들,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보시고 실적을 보십시오. 예. 적자 기업보다는 그래도 흑자 기업이 낫고요. 적자라도 적자폭이 줄어들고, 충분히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예. 어떤 적자도 이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예. 약간의 어떤 적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이 진단키트 다시 봐야 됩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기대감을 갖기 이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시장은 다시 보시고, 그 중에 대장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젠입니다. 시젠 말고도 이제 있죠. 뭐 여러 가지 셀트리온도 있고 있는데 휴메딕스도 있고. 근데 이제 시젠을 저는 이제 가장 큰 탑으로 보고, 셀트리온, 휴메딕스, 뭐 천랩, 뭐 CTC 바이오, 또 뭐 있나요? 뭐 나노엔텍, 뭐 수젠텍, 뭐 하여튼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적이 재정 상태, 그러니까 재무 봐야죠. 예. 재무 상태가 안전한 그런 종목을 보셔서 그때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단기 매매 하실 때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 종목, 그럼 언제 내가 들어가야 돼? 시즌은 지금 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기다려야겠죠. 예. 다시 이게 돌아설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다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휴메딕스나, 예. 뭐 천랩, 휴메딕스, 천랩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요. 뭐 휴메딕스, 뭐 이런 종목들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그때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은 일단은 이런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고, 예, 관심 종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요 진단키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또 쉽게 또 회원님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